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35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입추가 돼서 그런지 조금 온도가 좀 빠졌습니다. 뭐 더우면 더운 대로, 뭐 추우면 추운 대로 살아야죠. 근데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과일은 또 더 맛있잖아요.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불편한 게 있는 거죠. 이게 동양의 음양론입니다. 오늘은 병을 고치려면 모든 의학의 힘을 동원하고 그들을 활용하라.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양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 민중의술 이런 게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태양이 필요해서 있는 거고 달이 필요해서 있습니다. 바람, 물, 공기, 눈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냐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덥다 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특이한 질병, 특이한 질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색 세포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신 수질에 발생하는 종양으로서 이 부신 콩팥의 윗부분에 조그맣게 달라붙은 조직 그게 부신입니다. 그 외곽을 싸고 있는 것은 부신 피질, 그 안에 속은 부신 수질 또는 부신 속질이라고 해요. 거기에 암이 생긴 겁니다. 부신 수질 그 안에. 그러면 여기서 왜 갈색 세포종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이 부신 피질 겉 외곽 부분은 황색을 띠고 있고 그 부신 수질 속질 그 안쪽은 암갈색입니다. 그래서 고체인 갈색 세포에 암이 생겼다 해서 갈색 세포종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의학적으로 무슨 뭐 상피세포라 이런 피부 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음양오행상의 금으로 분류하지만 이거는 신장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스트레스를 이빨이 받아서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을 때 대동맥주의와 방광에서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림프절, 뼈, 폐로 전이된 경우를 악성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10 내지 30%는 이 가족 유전성이에요. 그러면 식습관이 같다는 거잖아요. 이 외에도 내분비 장기의 다발성으로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 혈압을 높이는 물질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카테콜라민이 과다 생산 분비되면서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발생시키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물론 혈당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 중에 하나가 갈색 세포종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심기양징,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심장 발작,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외에도 뭐 어지럼증, 시력장애, 오심, 구토, 체중 감소, 이귀, 이명, 변비, 땀 쫄쫄 흘리는 증상, 사지가 차가워지는 증상, 협심증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일찍 찾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이러쿵 저러쿵 이러다 말겠지 저러다 말겠지라고 미루다가 말기에 찾으면 사망 위험이 높은 그러한 질환 중에 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이 갈색 세포적인 경우는 고혈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정상이었다가 발작적으로 혈압이 쫙 오를 때 발작형 갈색 세포종이 약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를 해보면 95%에서 소변 중에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태에 따라서는 빼다구, 그 다음에 심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병행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치료는 뭐 서양의학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고, 또 종양을 제거할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무섭고 막 불안초조하고 이렇게 공포스러운 것이 생기면 카테콜라민이 또 대량 이렇게 분비되면서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부 90%는 수술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치료라도 전신 상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전신 상태, 이것은 정신과 육체를 병행해서 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요게 악성시에 아까 림프절, 뼈, 폐로 전이됐을 때는 5년 생존율이 3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발작시에 심한 고혈압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발생하면서 뇌졸중, 심근경색, 부정맥이 발생해서 사망 위험에 이르는 아주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갈색 세포종은 부신수질, 콩팥과 한통 속이라 해서 음양오행상으로 수로 분류하고, 이 콩팥 기능이 저하됐을 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럼 콩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뭐냐? 그게 음식으로 쓰달차싱입니다.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면 콩팥이 자연스럽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 아까 전신적으로 보라 했잖아요. 정신적인 거. 그게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신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콩팥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 받는 장기는 콩팥이고, 이걸 보고하는 장기는 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 내용들이 뭐냐, 이게 공포입니다. 공포, 무서움이에요. 두려움. 이건 두려울 공자니까. 두렵고 분노, 미움,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거 공포입니다. 또 동양의학적으로 또 분류해보면 이 무서운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거 보면, 너무 이 분노에 찬 거, 너무 분노에 차면 간이 망가지고, 너무 기뻐하면 심장이 망가지고, 너무 생각이 많으면 비위장이 망가지고, 너무 슬프면 폐가 망가지고, 너무 무서워 공포에 떨면 콩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노희사비공, 간장, 심장, 비위장, 폐대장, 신장방광이 다 다르게, 무서움이 다 다르게 작용됩니다. 그 중에 이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거는 콩팥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색 세포종이 생성되는 원인을 이제 찾았잖아요. 정신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찾았고, 정신적인 면에서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유가 뭐냐? 그것이 서양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양의학적으로 주눅이 들다, 또 가스라이팅,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성장 과정을 봐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뭐 부모가 뭐 억압적으로 막 화를 내고 막 집어던지고 막 패버리고 이렇게 해서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지, 아니면 또 다른 외적인 요인 또는 내적인 요인들이 불안, 초조, 긴장, 떨게 만들었던 것들이, 그것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 초조하고 이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남에게 칭찬받지 못했어요.
격려, 어우 잘했어. 격려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상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 격려, 인정, 이 세 가지를 자주 할 때 이 갈색 세포종은 자연 치유가 됩니다. 가능해집니다. 아셨어요? 여기 쓰달차싱 이 식습관을 버리고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고 가공식품 버리고 자연식품 위주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왕이면 오행생식을 먹으면서 이 공포 불안에 떨던 것을 이제는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칭찬, 격려, 인정해주는 이러한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투게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병행될 때 갈색 세포종은 고쳐지는 병입니다. 공교롭게도 육체에 나타났지만 이거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건 양의 병이에요. 음의 병이 아니라. 이해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맛을 찾게 돼 있어요. 단맛은 역시 콩팥을 망가뜨린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중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색 세포종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고치려면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버리고 가공식품 버리고 이제는 자연식으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음식 배합별을 달리해서 먹고 공포를 털어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으로부터 받은 공포요 트라우마라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처럼 2, 3년 동안 거기서 자연 치유를 하면 됩니다. 자연은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뭐라 하지 않아요. 비교 욕심 내지 않아요. 불평불만 없습니다. 나에게 공포스러운 거 나타내 주시다.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 사람으로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그렇게 가라 이게. 자연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밀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칭찬, 격려, 인정, 안정되고 이러한 정신적인 안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스스로도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이 일기 쓰고 좋은 글, 좋은 이야기, 좋은 대화를 나눈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이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갈색 세포종을 치유하는 거지 무슨 수술이나 약물로 갈색 세포종을 치료하는 이런 것은 서양의학 쪽으로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양의학 쪽으로 보면 간단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음식의 맛으로 보면 그냥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고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적게 받고 그 두려움, 공포 대상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 트라우마의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고 그걸 제거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었다면 사람을 떠나라 이렇게. 어떤 기계라면 기계 없는 곳으로. 이해가 있어요? 그렇게 이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따져야지 그냥 단순하게 갈색 세포종 부신에 생긴 여기에 이걸로 해서 뭐 항암제를 17번 쏜다느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리바운드, 재발이 나옵니다. 그러면 서글퍼지는 거죠. 왜? 약으로도 안 되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약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급성병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 7%에서 15%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의 거성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얘기한 이유, 그 속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갈색 세포종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색 세포종에 관한 이야기 정리 말씀을 드렸으니 하나씩 둘씩 주의 깊게 눈여겨보시고 지혜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치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